y는 ax 제곱에서 아래로 볼로 가죠.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로 가므로 이 점보다 더 작은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고로 최소값은 0이 됩니다. 최대값은 없어요. 최대값이 뭘까요? 최대값이란 어떤 함수의 함수값 중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그렇고 함수값 중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그래요.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 함수값 중 가장 작은 걸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빨간 그림 아래로 볼로 갈 때는 이 점보다 작은 게 없어요. 이게 최소값이 됩니다. 이때 최소값은 0이겠죠. 0에서 만났으니까. 반대로 위로 볼록한 이런 그림에서는 이 점보다 큰 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점이 최대값이 됩니다. y는 ax 제곱의 그림을 이제 적당히 평행이동할 거예요. y는 x축으로 p만큼 옮기고요.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이 0,0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 꼭지점은 p, q가 되고요. p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로 x는 뭐에서? p에서 무슨 값을 가져요?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값을 갖죠. a가 양수일 때 x는 p에서 최소값을 갖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반대로 a가 이제 음수이면 위로 볼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이 뭐가 돼요? 꼭지점이 되죠. 꼭지점 p, q가 되고요. 이 점이 가장 큰 값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가 음수일 때는 x는 p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위로 볼록할 때는 최대값, 아래로 볼록할 때는 최소값. 위로 볼록할 때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로 볼록할 때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암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림으로 손가락을 펴서 검지손가락으로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꼭지점에서 최소값, a가 수이면 위로 볼록 꼭지점에서 최대값.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완전 제곱식으로 a의 x-p제곱 더하기 q 골로 고쳐야 합니다. 첫 번째, x값의 범위가 실수이면 제곱의 부호에 따라서 최대 최소값 중 하나만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아래로 볼록하면 소값만 존재하게 되고요. 위로 볼록하면 최대값만 존재합니다. 언제 그렇다는 거죠? 모든 실수에서 x값이 모든 실수에서 변할 때 아래로 볼록 최소값 존재, 위로 볼록하면 최대값만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차 함수의 x값의 범위가 이렇게 알파에서 베타까지 주어졌을 때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함수를 x의 범위 안에서만 그리는 거예요. 알파에서 베타 안에 꼭지점의 x좌표가 포함될 때, 그러면 꼭지점이 구간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고로 알파에서부터 빨갛게 그려볼게요. x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변해요. 그럼 함수값은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중 가장 작은 값 이 점이 최소값이고 두 함수값 중 더 큰 값이 최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꼭지점이 포함된 구간에서 fp, f알파, f베타 중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값 중에 가장 작은 게 최소값. 구간에서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위로 볼록하면 값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그러면 함수값은 이 점에서 이렇게 변화되겠죠. 그럼 이 세 개의 점을 찾는 거예요. 이 세 점 중에 가장 큰 게 최대값. 최대값은 언제 갖겠어요? 꼭지점에서 갖죠. x가 p일 때. 두 함수값 중 더 작은 값이 최소값. 그래. f베타가 최소가 되네요. 구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될 때, 꼭지점이 구간에 속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꼭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구간은 알파에서 베타까지가 구간 꼭지점 밖에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함수값은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고로
제일 밑에 있는 게 최소값, 최소값 F알파겠죠.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값, 그건 F베타겠죠. 이 상태는 증가 상태일 때네요. 함수가 증가 상태일 때는 X값이 크면 커져요. 반대로 위로 볼록한 형태에서 이런 상태는 무슨 상태? 감소 상태에 놓여 있겠죠. 함수가 감소일 때는 작은 값에서 최대값, F알파가 최대값, 이때는 최소값은 F베타가 되겠네요. 반대로 구간이 이렇게 설정되어지면, 그렇죠? 이게 최소값, 이게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되면 이게 가장 큰 값, 최대값, 이게 최소값이 되겠죠. 구간이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 두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구간 안에 꼭지점이 들어있으면 꼭지점에서 아래로 볼록하면 최소값, 위로 볼록하면 최대값. 꼭지점이 구간에 속하지 않을 때는 함수가 증가 상태인가 감소 상태인가를 확인하고, 증가 상태면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 감소 상태일 때는 작은 쪽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큰 쪽에서 최소값을 갖죠. 아니 0부터 사이 안에서 있는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니까 이 식을 먼저 뭐 하자고 그랬습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라. 이게 4니까 이게 얼마 필요하죠? 4가 필요하죠. 얼마를 빼주면 돼요? 3을 빼주면 1을 맞출 수 있겠죠. x-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 되므로 고로 그림을 그려보면 꼭지점이 얼마 돼야 한다는 거죠?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3. 구간은 어디에서 변해야 하냐면 0부터 3까지. 자, 여기가 0, 여기는 3. 여기가 x는 2가 대칭축이죠. 2부터 3까지 거리는 1이고요. 2부터 0까지 거리는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함수값의 변화는 이렇게 빨갛게 변화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의 무슨 값? 최소값. 구간 안에 꼭지점이 있죠. 그래, 최소값은 x가 2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3. x가 2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3. 최대값은 그럼 뭐가 될까요? 그렇죠. 최대값은 양 끝값 중 가장 큰 값. 0일 때 함수값이 더 크죠. 3일 때 함수값보다. 그래, x 대신에 0을 대입한 값은 얼마? 1.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입니다.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위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1로 묶어서 인수분해합니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2x가 되겠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1 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더하기 3까지 식은 변함이 없죠. 그 다음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제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죠? 그런 다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하고 곱해지니까 플러스 2가 되고 3이 더해지는 거예요. 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곱해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되네요. 그림 그려볼까요? 꼭지점이 얼마? 마이너스 1일 때 5. 구간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하긴 0부터 1까지. 그러면 꼭지점이 구간 안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죠. 0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1은 여기 있겠죠.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0일 때 함수값은 3이겠죠. x가 1일 때 여기다 다 1 넣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6에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겠죠. 이 마이너스 3은 x 대신에 1을 넣은 함수값. 이 값은 x 대신에 0을 넣은 함수값이랍니다.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고로 최대값이 바로 뭐가 될까요? 최소값이 뭐가 될까요? f1, 즉 1일 때 함수값 최소값이 됩니다.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3, 2번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고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반드시 구간을 확인하시고 구간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구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겠습니다.
그래서 67쪽 문제 2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 구하는 겁니다. 1번은 x가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죠. 최대 최소를 구하기 전에 우리는 뭘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완전 제곱식 꼭 기억합니다. 완전 제곱식 더하기 얼마? 4. 그러면 주어진 식은 x-1의 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주어져 있는 이 함수는 아래로 볼로. 꼭지점은 1일 때 4를 갖지요. 구간을 설정해 보도록 할까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마이너스는 3칸 가야 되겠죠. 그래, 1칸, 2칸, 3칸.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을 찾아야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 9, 13이 되네요. 여기서는 2칸만 가면 되죠. 2, 3 여기 있겠네요. 이 점을 x가 3일 때라 가죠. x가 3일 때면 여기다 3 넣는 거예요.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 8이 되겠죠. 8. 말뜻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함수가 변하는 거예요. 빨간 함수 중에 가장 큰 값이 뭐냐? 그런 말이죠. 고로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 13이 최대값이 됩니다. 가장 작은 값은 그렇죠. 구간 안에 꼭지점이 들어있으니까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2번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주의하십시오. 2번은 x제곱의 개수가 음수예요. 위로 볼록합니다. 마이너스로 먼저 끌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죠. 마이너스로 끌어내서 마이너스 6x, 이 마이너스 6x의 절반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9가 되겠죠. 9를 더했으니까 9를 빼주면 완전 제곱식이 되어지고 식은 변함이 없죠. 더하기 4. 이 밑줄 친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x-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9 더하기 4 3까지 쓰면 되겠네요. 한 번 더 식을 쓰면 이렇게 됐습니다. 고로 꼭지점의 좌표가 이 식이 0이 되는 점 3일 때 13을 꼭지점으로 가져요. 위로 볼록해야 돼. x의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그렇죠. 여기가 3이니까 마이너스는 더 밑에 있겠죠. 그 다음 2는 더 3에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과 2일 때 함수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생각해 봐요. 여기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니까 16. 16에다 3이니까 13이니까 마이너스 3 되겠죠. x 대신에 2를 넣어봅니다. 2를 넣으면 이 전체는 1이 돼서 마이너스 1, 12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은 여기 있네요. 얼마? 12. 가장 작은 값은 여기 있네요. 얼마? 마이너스 3. 따라서 12가 최대값, 이건 최소값이 되겠죠. 이 함수의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 안에서 함수는 무슨 상태? 증가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x가 큰 값에서 최대를 갖고요. x가 작은 값에서 최소를 갖습니다. 67쪽 문제 3번 같이 한번 풀어봐요. 최소값이 이런 구간에서 주어졌네요. 마이너스 4부터 2 사이에서 문제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먼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4를 더하죠. 그럼 4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4를 한 번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식은 변함이 없겠죠. 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k-4가 되잖아요. 그림은 아래로 볼록한 그림 꼭지점 2,k-4 이렇게 되고 구간이 마이너스 4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하죠. 여기가 2네. 고로 이 빨간 구간 안에서 소값이니까 이게 최소값이 되면 되겠죠. 최소값 마이너스 5가 되면 돼요. 고로 k-4가 마이너스 5가 되므로 k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구간에서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4일 때 f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주어진 식을 fx라고 하죠.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한 함수값을 마이너스 4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이 돼서 36이 되고요. k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5를 빼나요? 답은 31 이렇게 답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67쪽 설명하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합이 일정할 때 두 수를 XY라고 하죠. XY의 합이 일정할 때 C. 위체되려면 언제 그러냐는 거죠. X하고 Y가 같을 때 체대다. 합이 일정할 때 두 수가 같으면 고분체대가 된다. 한 실수를 X라고 했어요. 그럼 다른 한 실수를 Y라고 하죠. 두 실수의 합이 C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Y는 X로 표현할 수 있겠죠. X 곱하기 Y는 X에다 Y는 X에 관한 식으로 써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CX가 내가 찾고자 하는 두 수의 곱을 X와 C로 표현하는 이 식을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위성질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CX였으므로 이 식을 그렇죠. 마이너스를 끌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CX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C의 제곱을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C의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C 제곱이 됐습니다. 즉 X가 얼마일 때 2분의 C일 때 그러네요. 위로 올라가니까 최대값을 갖습니다. 최대값은 4분의 C 제곱입니다. 그러면 Y는 얼마일까요? X가 2분의 C이면 두 수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으므로 2분의 C가 되겠죠. 결국 두 수가 같을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증명할 수 있겠네요. 두 수의 합이 일정할 때 곱은 최대를 갖는데 최대일 때는 XY가 같을 때다. 꼭 기억하십시다. 교과서 68쪽 예제 2번 실생활에 적용하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3, 가로가 13이네요. 세로의 길이가 7입니다. 문제, 가로의 길이를 x만큼 줄이고, 그래 x만큼 줄였어요. 첫 번째, 이와 같은 실생활에 적용되는 문제는 무엇을 변수로 할 것인가? 줄이는 길이를 x를 변수로 했습니다. 그 다음 세로의 길이를 x만큼 늘리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상황을 파악하여 함수식을 세워봅니다. 넓이 s는 13cm를 x만큼 줄이고 7cm를 x만큼 늘렸어요. 식을 세웠고 이걸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더하기 마이너스 7 플러스 13이니까 플러스 6x가 됩니다. 13에다 7을 더하면 91이 되겠죠. 세 번째, 구한 함수의 제한된 범위를 구해봐야 돼. 자, 이 식에서 x의 범위가 어떤 범위냐는 거죠. x는 13보다는 항상 적겠죠. 그렇죠? 13cm를 줄여나가니까 0보다는 커야겠죠. 그리고 이 식은 0과 13 사이 안에서 뭘 구하려고 그래요? 최대값을 구하려고 그래요. 전제곱식으로 만듭니다. 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마이너스 9 더하기 91까지 썼습니다. 마이너스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100 되겠습니다. x는 0부터 13 사이 안에서 최대값 구하는 거죠.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위로 올라가죠. 점이 100입니다. 구간은 0과 13이니까 꼭지점이 포함되므로 x가 3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3일 때 최대값 100을 갖습니다. 답은 100. 수 있겠습니까? 자,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의 활용에서는 구하려고 하는 변수를 먼저 놔라. 두 번째, 주어진 상황에 맞게 함수식을 세우고요. 그 함수식에서 변수의 범위를 찾습니다.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한 다음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교과서 68쪽 문제 4번 한번 더 연습해 봅시다.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찾는 게 문제네요.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주어져 있는 사각형이 둘레니까 점 B점의 좌표를 찾아내야 하겠네요. 좌표를 스몰 b라고 할까요? 무엇을 변수로 놓을 것인가 했더니 점 B의 좌표를 B, 0으로 놨어요. 두 번째, 함수식을 세울 거예요. 둘레의 길이는 그럼 C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X가 B일 때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4입니다. 이해되시죠? A의 점좌표는 대칭되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B, 0이겠죠. C의 점좌표는 그럼 뭐가 될까요? 똑같죠. 마이너스 B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이 점의 범위는 0보다는 커야죠. 이 범위 안에 잡아야 하니까. 점은 얼마일까요? 그쵸? 2죠. 2죠. 수를 방정식으로 놓고 x의 제곱이 4가 되게 하는 x값을 찾아내면 되겠죠. 근이니까요. 이 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둘레 길이 L은 2배의 변 BC 더하기 변 CD가 되는 거죠. 자, 변 BC의 길이는 이 길이죠. 예, y좌표 B제곱 더하기 4. 변 CD는 이 길이가 B고 이 길이가 B잖아요. 2B가 되네요. 마이너스를 끌어내보면 B제곱 마이너스 2B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1이 돼야 되겠네요. 마이너스를 끌어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돼야 되나요? 5 돼야 되겠습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죠. 마이너스 2에 B-1의 전체 제곱 더하기 10. 근데 점 B의 좌표는 어떤 범위 안에 있다고요? 0부터 2 사이 안에 있다고요. 그래, 구간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있죠. 꼭지점의 좌표는 1,10이잖아요. 위로 볼록 하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위로 볼록 하면서 꼭지점 1,10 구간 0부터 그렇죠. 2까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라. 가장 큰 값은 답 10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5번 풀어봅니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이죠. 자, 가격이 800원일 때 1000개 팔았어요. 그러면 800원일 때 1000개를 파는 거죠. 이게 판매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과 한 개당 가격을 X1 올렸어요. 그래 800원에서 X1을 올린 거죠. 그랬더니 1000개 팔았던 게 몇 개 감소? X개가 감소해요. 하루 판매액이 최대가 되려고 합니다. 이게 판매액이 되겠네요. 자, 이 판매액이 최대가 되려면 주어진 식을 전개해야죠.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000에다 800이니까 200X 1000에다 800을 곱하니까 80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이 5개 들어가면 되겠죠. 주어져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봅시다. 마이너스를 끌어내서 마이너스 200이 되고요. 200의 절반 그렇죠. 100이죠. 제곱하니까 만이겠네요. 만을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됐습니까? 더하기 80만. 판매액은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고쳐 쓰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0의 제곱 81만이 되겠네요. 고로 판매액은 x가 얼마일 때 100일 때 x가 뭘 의미하는 거죠? 한 개의 가격을 올리는 값이지요. 그래 100원 올리면 판매액이 최대가 되는 거죠. 문제는 판매액이 최대가 되도록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가? 원래 800원에다 올리면 최대가 됩니다. 그로 9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8쪽 실생활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 활용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빨간 2차 함수의 식을 세워야 합니다. 2차 함수의 식은 y는 위로 볼록합니다. 문제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서 만났어요. 그래 A라는 점을 0이라고 놓을게요. 거리가 5니까 B라는 점은 5가 되겠네요. 그리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0과 5이므로 2차 식은 인수가 x와 x-5란 인수를 갖겠죠. 최고차항은 몰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꼭지점을 찾으러 갑니다. ax의 제곱 마이너스 5ax
a로 묶어낼게요. a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절반의 제곱 4분의 25를 더해주고 빼주고, 그래서 a의 x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래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25a까지. 그러면 꼭지점이 여기잖아요. 이 꼭지점이 2분의 5, 4분의 25 마이너스 a까지 써야 합니다. 시점의 y좌표가 4분의 25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25a예요. 우리 두 개가 같아야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로 2차 함수의 식을 세워볼까요? y는 a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5라는 2차 함수의 식이에요. 이 지면을 x축이라고 생각하면 지면의 수직인 직선, 이게 y축이 되고, 우리가 9일 때 도명을 쏴서 포물선의 그림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 그림자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네요. 파란 직선의 방정식은 접선이 되는 거죠. 고로 그 직선의 y절편이 9죠. 길이를 몰라요 라는 뜻입니다. 두 수가 서로 접하는 거죠. 같다고 놓고 푸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5x하고 x 더하기 9가 접해야 돼요.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n-5x 더하기 9 니콜 0이 되고, 판별식을 쓰도록 할게요. n-5의 제곱 마이너스 36이 0 되네요. 따라서 전개하면 m제곱 마이너스 10m 25, 36, 마이너스 11 니콜 0. 그래, n-11과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래, n값은 11과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직선은 기울기는 음수죠. 11은 안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맞는 말이죠. 고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9가 되겠습니다. 문제. 뭘 구하라고요? 선분 AC 사이의 거리, A와 C 사이의 거리니까 이 직선이잖아요. 이 직선은 직선의 x절편을 찾으면 되네요. 직선의 x절편을 찾기 위해서는 y 대신에 0 대입하면 되죠. 고로 준식의 y 대신에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9가 되네요. 고로 x는 9가 선분 AC의 거리가 됐습니다.